아가씨, 재발효 약 없으면 죽어요.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들고 서 있는 할머니에게 김지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지막 돈을 건넸습니다. 계좌 잔액 0원. 점심값도 교통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괜찮아요. 그냥 몸 조심하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 회사 앞에 나타난 벤츠 S클래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여성이 지은에게 한 말은 제가 그때 그 할머니였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한 여직원의 작은 선의가 불러온 믿을 수 없는 반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지은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계좌 잔액 5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빼고 생활비를 빼고 동생 병원비를 빼고 나면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하루 버텨보자. 지은은 작은 숨을 내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비 아끼려고 걷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목도리를 목에 더 바짝 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건물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지은이 가까이 살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목 부분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발목도 다치셨어요? 지은이 놀라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타려고 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고 해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은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몇 가지 더. 어르신, 얼마나 부족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50만 원이요. 너무 큰 돈이라 미안해요. 괜히 부탁드려서. 왜 미안해하세요? 아프시면 약부터 드셔야죠. 지은은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큰 돈을. 걱정 마세요. 그냥 계좌번호만 주세요. 할머니는 바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50만 원.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곧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들어갔나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곧 입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약 잘 타고 드세요. 발목도 조심하시고요. 지은은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꼭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제 이름 말 안 해도 돼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으려다가 떨림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래도 건강 조심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가씨. 지은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선 지은은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좌 잔액 0원. 점심값도 교통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지은아. 문이 닫히기 전에 급히 들어온 최연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네? 누구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바빠서요. 거짓말. 눈 밑에 그늘 생겼어. 연아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너 오늘 왜 이래? 힘없어 보이네.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좀 부탁할게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어른이거든. 걱정 마. 연아가 손가락을 까딱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아침에 만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발목은 괜찮을까? 약은 잘 타셨을까?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잘한 일이야.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아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연아가 젓가락으로 밥을 헤치며 말했습니다. 왜요? 구조조정 얘기가 돌고 있어. 박성주 팀장이 이상하게 굴더라고.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주는 지은이 속한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인사평가표를 몰래 작성하고 있다던데. 누구를 자를지 정하는 것 같아. 지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돈도 없는데 직장까지 잃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지은이 너는 일 잘하잖아. 연아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오후 내내 일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아침에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드셨겠지. 지은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료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은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료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벤츠가 온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연아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저녁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웃음만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정리와 문서 검토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지은은 이런 꼼꼼한 일을 잘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와봐. 박성주 팀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팀장 자리로 갔습니다. 앉아봐. 네, 팀장님. 요즘 어때? 일이 힘들지? 박성주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박성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와, 저 차 봐. 벤츠 S클래스네.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왔을까?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 있었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 1층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나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빨리 가봐. 박성주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지은 씨인가요? 여성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미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강미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일주일 전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두 사람은 로비 한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미정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태블릿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사 건물 앞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그 할머니였어요. 강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변장을 했죠. 강미정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다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발, 낡은 옷, 분장 도구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회복지 현장 관찰이라고 부르죠. 재단이요? 네. 그런데 김지은 씨 이름이 우리 추천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강미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천자 명단이요? 우리 아들 도연이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들의 명단이에요. 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이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요. 아직 만나지 않으셨죠. 하지만 명단에는 분명히 있어요. 강미정이 서류를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매쟁이들이 먼저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여성이 일주일 전 할머니였다니. 그리고 결혼 얘기까지.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김지은 씨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맞아요. 50만 원을 선뜻 주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강미정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강미정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미정은 명함을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강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강미정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50만 원이에요. 돌려드리는 거죠.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강미정은 지은이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꿈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아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연아야. 뭔 일이야? 그 사람 누구야?
지은은 연아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연아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 할머니가 재벌집 아들 엄마였다고? 그런 것 같아. 대박이네. 완전 드라마 같잖아. 연아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 왜? 좋은 기회잖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현실 같지 않아. 두 사람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은아, 누가 찾아온 거야? 그 고급차 진짜 멋있던데?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얘졌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은이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뭐길래 벤츠가 와? 김대수 대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은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연아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연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 그래도 한번 만나보지 그래. 손해볼 것 없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직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지은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지.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는 거잖아. 연아는 지은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지은 씨 맞죠? 오늘 아침에 누가 찾아왔다면서요? 아, 네. 어떤 분이었어요? 되게 대단한 분 같던데? 지은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둘러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박성주 팀장이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잠깐 얘기하자. 네, 팀장님.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누가 찾아온 거야? 박성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이 뭔데 벤츠가 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박성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 혹시 너 어떤 큰 집안이랑 연결된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 거 알지? 이런 때 개인 관계가 중요해. 박성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벤츠 타고 온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까지 찾아와? 지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돌아가 보자. 회의실을 나온 지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지은이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분명 큰 집안이랑 연결된 거야. 그래서 최근에 자신만만했구나.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지은은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박성주가 몇 명의 직원들과 따로 모여 얘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은아, 같이 가자. 연아가 지은을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최악이었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 그럴만해. 갑자기 벤츠가 왔으니까. 연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직장에서 소외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연아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김지은이 재벌집 며느리 후보래. 그래서 요즘 일도 대충 하는 거구나. 구조조정 때 살아남으려고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지은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김대수 대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좀 도와줘. 너 인맥 생겼잖아. 무슨 소리예요? 구조조정 때 우리도 좀 챙겨달라고. 김대수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겸손하게 굴지 마. 벤츠 타고 온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만 왔겠어? 지은은 답답했습니다.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주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인사평가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 네. 너 정직성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직성이요? 개인적인 관계를 숨기고 있잖아.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데. 박성주가 평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증명해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미정과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었고 설명하기도 복잡했습니다. 못 말하겠네? 그럼 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박성주가 평가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지은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강미정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강미정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퇴근길에 지은은 일주일 전 할머니를 도왔던 그 자리를 지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지은은 결국 강미정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이에요. 아, 지은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점심시간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을 잡은 지은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상황을 설명할 기회는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지은은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강미정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자리에 앉자 강미정이 차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회사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지은은 지난 이틀 동안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강미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우리 도연이와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강미정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요? 우리 도연이가 내일 본사에 출근해요. 그때 잠깐이라도 인사만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도 돼요. 어디서요? 본사 1층 로비에서 잠깐만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지은은 강미정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인사만요. 고마워요, 지은 씨. 강미정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강미정과 약속한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본사 건물 1층 로비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지은은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키가 큰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아들 도연이에요. 강도연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지은이에요. 어머니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50만 원이 별일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분 많지 않아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지은은 도연의 진솔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허세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식사라도 함께해요. 도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강미정이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본사를 나와 자신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담스러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연아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침부터 없었잖아. 잠깐 볼 일이 있었어. 혹시 그분이랑 만났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 아들은 어떻던데? 괜찮은 것 같았어. 그런데 아직 확신은 안 서.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잖아. 연아가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도연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강도연 부장, 기획조정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자리에 있네.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대수 대리였습니다. 지은아,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없었잖아. 또 그 사람들 만났지? 김대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신경 안 써주는구나. 구조조정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김대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김대수가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오후에 박성주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본부장님이 너 보자고 하시네. 본부장님이요? 응.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본부장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본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앉으세요. 네, 본부장님. 요즘 회사에서 소문이 많이 돌던데. 본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떤 소문 말씀이신지. 대기업 지방과 연결됐다는 소문 말이에요. 지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회사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직성 평가를 추가로 받게 될 거예요. 정직성 평가요? 회사 방침이에요. 이해하세요. 지은은 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시선들, 본부장의 경고, 그리고 도연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일찍 왔네? 응, 일이 좀 밀려서. 어제 본부장님 만난 후 어땠어? 별로 좋지 않았어. 정직성 평가를 받게 됐대. 연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좀 심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해. 소문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지금 점심시간인데 괜찮으세요? 네, 회사 근처로 갈게요. 어디가 좋으세요? 지은은 근처 카페 이름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바쁜 시간에 불러서 죄송해요.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지은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얘기까지 하셨구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도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어떻게요? 일단 어머니께서 회사에 정식으로 해명을 하시려고 해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은 씨가 오해받고 계시잖아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도연의 말에 지은은 조금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저는 어머니의 테스트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며느리 후보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하지만 지은 씨가 50만 원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은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화나셨죠? 조금은요. 하지만 이해해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는데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무시를 많이 받으셨대요.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고를 때도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구나. 지은 씨는 어머니가 원하던 그런 분이에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해결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은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박성주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또 나갔다 왔구나. 점심 먹고 왔어요. 누구랑? 박성주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정말 혼자였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때문에 팀 분위기가 안 좋아. 알고 있지? 죄송해요. 앞으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 주지 마. 박성주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은 자리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은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연이와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잠깐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은 분 같았어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집에 와서 식사하실래요? 집에요? 네. 가족들과 편하게 만나보세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다음에 해도 돼요. 아니에요. 가겠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저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내일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 만남이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하루 종일 긴장했습니다. 저녁에 도연의 집에 가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왜 이래? 계속 시계만 봐. 연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집에 가기로 했어. 진짜? 대박이네. 떨리겠다.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은이 너는 착하잖아. 연아가 지은을 격려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은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이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강미정이 나왔습니다. 지은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딱 맞게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예요. 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철민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강미정이 지은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넓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 씨 직장이 어디라고 했죠?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데이터 관리랑 문서 검토 업무를 해요. 그런 일이 중요하죠.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 하나 있어요. 동생은 뭘 하나요?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슨 치료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강미정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동생까지 돌보시는 거군요. 강철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네요.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가 어머니한테 50만 원을 준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 정말 놀라웠어. 강철민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분 보기 힘들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강미정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주로 동생 돌보는 일이 많아요. 가끔 혼자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 영화를 좋아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거요.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해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취미가 비슷하네요. 강미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강철민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도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좋은 분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시간을 두고 알아가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강철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급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강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피해 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강철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철민과 강미정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네요. 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회사에 연락해 보겠어. 아버지,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 지은 씨가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잖아. 지은은 강철민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진짜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지은 씨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게 할게요. 시간이 늦어져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강미정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 가족 됐으니까. 강미정의 말에 지은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도연아, 지은 씨 집까지 데려다줘. 네, 어머니. 도연이 지은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행이네요. 걱정했거든요. 회사 일은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꼭 도와주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또 만나요. 지은은 도연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연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성주 팀장이 인사팀에 보고서를 냈대. 너에 대한 보고서.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보고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는 내용이래. 그런 적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팀장이 그렇게 써서 냈대. 지은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지은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재벌집이랑 엮인 그 사람이야. 부럽네. 인생 역전이겠어.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할 거래? 지은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은 씨, 내일 오전에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이요? 네, 정직성 평가 관련해서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정직성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퇴근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네요.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은은 인사팀 면담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장과 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 앉으세요. 네. 최근에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성주 팀장 말로는 자주 외출하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외출한 건 점심시간이었고 업무는 항상 제때 끝냈습니다. 지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팀장이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영향 준 적 없습니다. 면담은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인사팀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땠어? 연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지은이 잘못 없잖아.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때 회사 앞에 검은색 차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철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은 씨, 아저씨? 왜 여기까지? 회사에 얘기하러 왔어요. 안 돼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둘 수 없어요. 강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지은 씨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그때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재벌이야? 김지은이랑 얘기하고 있네. 진짜였구나.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강철민이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강철민이 안내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김지은 직원건으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본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본부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강철민입니다. 김지은 직원 때문에 왔어요. 본부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시죠.
세 사람은 본부장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김지은 직원이 요즘 오해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철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지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어떤 관계이신지. 지은 씨는 저희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본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지은 씨를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정말 좋은 직원이거든요.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부장이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강철민이 나갔습니다. 지은은 본부장과 둘이 남았습니다. 지은 씨, 이런 분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축하해요. 본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지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철민이 회사를 다녀간 후 지은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 된 거네. 김대수 대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벌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우리랑 같을 리 없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은이 불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작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바보 취급당한 기분이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은은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성주 팀장은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얘기하자. 네, 팀장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계속 다닐 거야? 아니면 그만둘 거야? 박성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다니려고요. 정말 재벌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결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박성주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연하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솔직히 힘들어. 모든 게 부담스러워. 이해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만은 아니잖아. 좋은 가정에 시집갈 수 있는 기회야. 그게 문제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도연 씨는 어때? 괜찮은 사람 같던데. 응,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너무 빨라.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김지은이야. 부럽긴 하지만 좀 얄밉기도 해. 원래 그런 운이 있었나 봐. 지은은 불편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은 씨 정직성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 씨, 큰일이에요. 강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왜요? 제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지은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지은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일로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지은은 자신 때문일까봐 걱정됐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어지럼증이에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입원해야 하나요? 2-3일 정도 지켜봐야겠어요. 강미정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강미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지은이 강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하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했나 봐. 네, 어머님이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도연이 밖에서 전화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오고 계셔요. 아버님도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네, 회의 중이셨는데 바로 나오신대요. 30분 후 강철민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의사가 뭐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 며칠 입원해야 해. 강철민이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 씨,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앞으로는 지은 씨 속도에 맞춰서 하자. 감사해요, 아버님. 병실에는 차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은은 강미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지은아, 너는 이제 집에 가. 늦었어. 강미정이 지은을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아니야, 내일 일해야 하잖아. 도연이가 데려다 줄게요. 도연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늦은 시간인데. 결국 도연이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다행이에요. 지은 씨, 우리 때문에 회사에서도 힘드시죠? 이제 괜찮아졌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병문안 갈게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지은은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강미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미정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강미정이 앉아서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훨씬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잠 잘 주무셨어요? 응, 덕분에 푹 잤어. 지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갔어요?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 저녁에 올 거야. 아, 그러시구나. 지은아, 앉아서 얘기하자. 강미정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줬어. 강미정의 목소리가 미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착한 마음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도연 씨도 좋은 분 같고 가족분들도 다 좋으셔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네, 어머님.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때? 많이 좋아졌어. 지은이가 와줘서 더 기분이 좋고. 지은 씨,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강철민이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은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강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응. 집에서도 며칠은 안정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제가 간병을 할 줄 아나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강철민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지은 씨 회사는 어떻게 해요? 며칠 휴가 낼 수 있어요. 지은이 고민하는 표정을 보이자 강미정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부담스러우면 됐어.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정말? 네, 어머님이 아프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강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다음 날 강미정이 퇴원했습니다. 지은도 회사에 3일 휴가를 냈습니다. 강미정의 집에서 지은은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약 시간 맞춰 챙겨드리고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며느리 미리 얻은 기분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강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지은이가 잘 돌봐줘서 많이 좋아졌어. 지은 씨, 정말 감사해요. 별일 아니에요. 도연이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에 요리를 잘하세요? 동생이랑 둘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맛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강미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너희 둘 잘 어울린다. 어머니, 도연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지은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님, 지은도 얼굴이 빨갛게 됐습니다. 식사 후 도연과 지은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좋아지셔서 기뻐요. 저희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도연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연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해요. 저도 지은 씨와 있으면 편해요. 그래요? 네. 자연스럽고 진실한 모습이 좋아요.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게스트룸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도연과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만 했던 상황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정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은아, 덕분에 금세 나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회사 가도 될 것 같아. 아직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너도 회사 가야 하잖아. 지은은 강미정을 돌보는 3일 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 회사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강미정을 돌보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연아가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결정한 것 같아. 조금 마음이 정리됐어. 도연 씨랑 잘 되고 있구나? 연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도 부담스럽긴 해. 하지만 싫지는 않아.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볼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강남 CGV에서 만나요. 퇴근 후 지은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도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영화표를 끊고 팝콘을 샀습니다. 어떤 영화 보고 싶어요? 로맨스 영화는 어때요? 좋아요. 영화관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집중했습니다. 중간에 도연이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좋았어요. 지은 씨와 함께 봐서 더 좋았고요. 도연의 말에 지은은 부끄러웠습니다. 커피 마실까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저는 지은 씨를 정말 좋아해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에요. 지은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도연의 얼굴에 웃음이 펴졌습니다. 그럼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과 도연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한 달 후 강미정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 부르셨어요? 응, 얘기할 게 있어서. 강미정은 지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너희 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기뻐. 감사해요. 이제 결혼 얘기를 해볼까?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해? 조금은요. 그럼 약혼부터 할까? 천천히 준비하면서.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도연과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물론이지. 급할 거 없어.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결혼 얘기. 도연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도연이 지은의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6개월 후 지은과 도연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소규모로 가족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축하해, 지은아. 강미정이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강철민도 기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우리가 더 잘 부탁해. 약혼식 후 지은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대우도 달라졌고 동생의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도연이 신혼여행지에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지은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은 도연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잘 됐어. 모두들 제안을 좋아해줬어. 다행이다. 우리 와이프 능력 있으니까. 도연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회사 앞을 지나다가 예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50만 원을 건넸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병원에 가려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지은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고마워요. 어떻게 갚죠? 괜찮아요. 몸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인사하고 갔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응, 길에서 잠깐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답니다. 뭐가? 착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도연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만났잖아. 맞아.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김지은이 마지막 50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고 결국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해와 시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지은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본 강미정과 도연 가족,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